네이버 질문을 하면 상단에 바로 답이 뜬다. 예전에는 질문을 하면 답이 될 만한 링크들이 여러 개 제공되고 그중 적당해 보이는 것을 클릭하면서 답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즉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덕에 더 이상 관련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 확인할 필요 없이 질문이 해결된다. 베인 앤 컴퍼니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용자의 약 80%가 검색 답변만 보고 클릭 없이 종료한다고 한다. 사용자의 대부분이 클릭 없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소비한다는 의미이다. 구글 AI 오버뷰 역시 동일한 기능을 구사한다. 사용자가 서울의 인구는 몇 명이야? 또는 오늘 날씨는 어때? 와 같은 질문을 입력하면 구글 검색 결과 최상단에 AI가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답변 박스 AI 오버뷰가 뜬다. 복잡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를 클릭할 필요 없이 그 즉시 핵심 정답이 요약된 형태로 보인다. 이 기능 덕분에 소비자는 어떤 링크를 누를지 고민하거나 선택할 필요 없이 즉시 해답을 얻게 된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전용 앱 클릭을 출시했다. 이 앱에서는 경력, 비자 상태, 관심 분야 등의 사용자 프로필을 AI가 분석해 메인 화면에서 별도의 검색 없이 즉시 맞춤 일자리 광고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조건을 세밀하게 설정하지 않고도 알맞은 채용 공고가 안내되면 한두 번의 터치로 바로 지원 가능하다. 이 서비스로 구직 과정에서 탐색, 비교, 선택 과정이 크게 생략됐으며 이후 AI 추천 공고 클릭 사용자가 500% 이상 증가했다. 사용자가 무엇을 찾을지 AI가 미리 판단해 제공하고 고객은 제로 클릭으로 AI가 제시한 선택지를 수용하는 식이다. 이제는 집에서도 클릭을 단축시키기 위해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스마트 홈이 AI 홈으로 발전하면서 사용자의 생활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화된 맞춤 반응을 제공하는 것이다. LG 싱큐, 삼성 스마트싱스 등 스마트홈 플랫폼에서는 아침 알림이 울리면 조명과 커튼, 커피 머신, 집안 온도 등 사용자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루틴을 사용자 명령 없이도 AI가 스스로 실행한다. 사용자는 선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AI가 이미 대신 처리해 놓은 편리한 스마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검색이 사라진 시대의 광고와 마케팅. 지금까지 AI가 작동해 사용자의 클릭이 현격히 줄어드는 사례들을 살펴봤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광고, 마케팅, 판촉, 영업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근간부터 바꿔야 한다는 현실적인 변화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검색의 시대에 제로 클릭 시대를 이용하면서 이제 검색창에서 누가 먼저 노출되느냐의 싸움은 무의미해졌다. 고객이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가 고객의 맥락을 더 빠르게 이해하고 더 정교하게 콘텐츠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택 이전의 선택이 확산되고 있다. 클릭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극강의 편리함이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떠나기 십상이다. 이제는 사용자의 사전 감정 상태까지 분석하며 클릭 없는 몰입을 만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검색하지 않는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클릭 없는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살펴보자. 검색 최적화에서 답변 최적화로 AI 스타트업 퍼블리시티가 세계 검색 시장의 최강자인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34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해 큰 화제가 됐다. 이 거래는 2025년 9월 2일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 지위를 유지해 왔음을 인정하지만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AI의 신생아가 검색의 최강자를 잡아먹겠다고 선언한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AI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검색은 지는 해이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제로 클릭 때문이다. 제로 클릭 시대의 소비자는 링크가 아니라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답변을 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격동 속에서 마케팅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먼저 마케팅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검색하는 소비자가 줄고 AI의 답변을 바로 채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면 마케팅 목표 역시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검색창의 상단에 오르면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AI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아 사용자에게 소개될 수 있어야 한다. 마케팅의 전장이 소비자의 눈과 귀에서 AI 알고리즘 속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검색을 할 때 가장 먼저 인지돼야 하는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를 검색 최적화라고 하는데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검색이 잘 되도록 최적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AI가 검색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면 기업들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뿌리는 대신 AI 알고리즘에게 자사의 상품이 최적의 선택지라고 설득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자사 제품 정보를 더 많이 긍정적으로 주입할 수 있을지, 어떤 변수를 조작해야 AI의 추천 리스트 상단에 오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마케팅이 중요해졌다. 다시 말해 마케팅의 초점이 검색 최적화에서 AI 플랫폼 상단에 노출되는 답변 최적화 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게 우선 추천되도록 하는 추천 최적화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그룹 젤리피시의 한국 지사 대표인 NTN 고태롱은 AI 시대는 마스터에게 내 브랜드는 LLM이 신뢰하는 출처에서 충분히 눈에 띄고 있는가? 내 브랜드는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회사는 그 표현 방식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브랜드가 AI 인식 속에 잘 자리 잡아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의 존재감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케터의 새로운 소임이라는 것이다. 단어에서 문장으로 소비자보다 AI 설득이 먼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AI의 추천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검색 엔진과 AI 답변 엔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색 엔진이 단어 단위의 키워드로 콘텐츠를 탐색한다면 AI는 최소 문단 단위로 인식한다.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은 글의 문맥을 읽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해시태그 뒤에 단어를 열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바로 인용할 만한 FAQ나 요약 문장, 나아가 상품의 의미와 속성을 태그로 표시하는 데이터 표준인 스키마 등에 기반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AI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을 작성하고 AI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즉 소스 있는 글이나 문답 형식의 글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마케팅 부서는 AI 설득 전문가나 데이터 스토리텔러 같은 새로운 직무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AI가 브랜드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브랜드의 권위를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훌륭한 브랜드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의 눈에 띌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고사할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안고 있다. 소비자 경험이 추천 중심으로 재구성되면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나 스토리 정체성은 정략적 데이터에 밀릴 수도 있다. 브랜드의 고유한 스토리나 철학의 가치 또한 위협받는다. AI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기능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상품을 제안하기 시작하면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의 정체성보다는 데이터 상으로 우월한 제품이 항상 선택될 것이기 때문이다. 브랜드 마케팅의 또 다른 위기 요인이다. 요컨대 제로 클릭의 시대의 마케팅은 클릭 유도보다 AI에게 선택받는 능력 자체가 핵심 경쟁력이다.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클릭 유도에서 루프 설계로. 제로 클릭 시대의 광고는 클릭을 유도하는 전통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 경험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루프 설계형 광고로 진화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광고하는 느낌 없이 브랜드 메시지를 인지하고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자연스레 전환되는 순환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의 개념이 바뀌는 제로 클릭 시대에는 필요할 때 AI가 추천해주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강력한 광고가 된다. 더 이상 배너나 키워드 광고로 눈에 띄려 애쓸 이유가 없다. AI 추천 엔진은 소비자 의식에 침투하기보다 소비자의 선택 루프 안에 브랜드를 스며들게 한다. 과거 광고가 외침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무의식에 스며드는 속삭입니다. 추천과 광고 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설계된 상업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입된다. 이러한 시대에는 사용자 경험을 중단하지 않는 마케팅이 중요하다. 사용자가 직접 클릭하지 않아도 브랜드 메시지를 인지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제로 클릭 광고는 컨텐츠를 본 순간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클릭 광고, 클릭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이 콘텐츠화된 광고, 콘텐츠처럼 느껴져 소비자 저항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광고. 3. 즉각적 경험 유도 광고. 피드나 영상 속에서 제품을 인지하면 플랫폼 내에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무르르듯 매끄럽게 설계된 광고. 클릭 기반 광고의 효과가 하락하면서 이제는 일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광고 같지 않은 광고가 대두된다. 유튜브 브이로그나 ASMR 속 PPL처럼 제품을 직접 소개하기보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출하는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제로 클릭, 선택 없는 선택의 시대. 제로 클릭 시대는 쇼핑을 비롯한 우리의 삶에 큰 편리를 가져다 주겠지만 그만큼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프라이버시, 인간 주도권, 정보 격차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자. 프라이버시의 종말, 제로 클릭의 가장 큰 매력은 손끝의 간소하다. 복잡한 검색과 클릭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생활 속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준다. 하지만 이 편리함에는 대가가 있다. 바로 방대한 개인 데이터의 노출이다. 위치 정보, 구매 이력, 건강 상태, 대화 내용, 심지어 감정의 변화까지 기록되며 이 데이터들이 모여 현실의 나를 설명, 설명하는 또 다른 나, 즉 디지털 자아를 형성한다. 디지털 자아 덕분에 대출 심사나 채용 평가처럼 과거에는 서류와 대면을 거치던 절차도 데이터 분석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개인화된 제안을 가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될수록 보안이 취약할 시 피해 범위도 커진다. 해킹 같은 보안 침투가 발생하면 개인의 생활 전반이 노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서는 인간 이용자의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혜택이나 서비스 접근을 유도하거나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역설적인 사실은 데이터 기반 시스템에는 기록된 사람일수록 더 정교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AI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클릭을 줄이기 때문에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이용자는 맞춤형 제한을 풍부하게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보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클릭 없는 시스템은 개인의 관심과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의도치 않게 감시받는 것이 당연한 환경을 만들 위험이 있다. 결국 제로 클릭 시대의 핵심 과제는 편리함과 데이터 보호라는 두 축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 인간 주도권 상실, 제로 클릭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던 과정이 상당 부분 AI의 제안으로 대체된다. 덕분에 우리는 필요한 것을 훨씬 빠르게 그리고 수월하게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스스로 탐색하고 비교하며 결정하던 과정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여행 준비 과정에서 목적지를 정하고 교통편을 비교하며 맛집을 찾아보는 번거로운 과정이 때로는 여행을 즐겁게 만드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AI 중심의 제로 클릭 환경에서는 이러한 준비 과정으로 인한 즐거움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즉각적인 만족은 매력적이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가 추천한 상품이나 콘텐츠가 왜 제시됐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제한이 곧 선택이 되는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거나 새로운 선택지를 발굴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는 결정을 내려주는 AI와 그 결정을 따르는 인간이라는 역할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정보 수집, 비교, 판단 같은 인지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발견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AI가 설계한 루프 안에서 경험이 반복된다면 소비는 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획일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가 제안하는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일이다.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가끔은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보는 여유, 우연한 발견의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습관이 제로 클릭 시대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 데이터 불평등과 계층 격차 심화. 앞서 설명했듯 제로 클릭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 AI는 개인의 행동 기록과 취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활동적인 사람일수록 더 정교한 맞춤 제안을 받는다. SNS 활동이 활발하고 온라인 소비 이력이 많은 사용자는 세밀한 추천과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만 디지털 경험이 적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알고리즘에 제한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데이터가 곧 자본이 되는 시대에 새로운 격차를 만든다. 플랫폼은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경험을 설계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이용자는 그 생태계에서 점점 소외된다. 결국 기록된 인간과 기록되지 않은 인간의 차이가 소비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진다. 나아가 AI 추천 시스템이 주로 사용하는 팝업 필러팅 방식은 인기 패턴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용자 그룹의 추천을 강화한다. 그 결과 다수의 취향은 더욱 공고해지는 반면 소수자나 비주류의 취향은 점점 가시권에서 사라진다. 디지털 약자나 중소상공인 역시 데이터 기반 추천 루프에 편입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 목록에서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데이터 불평등은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시장 전반의 다양성과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로 클릭 시대의 핵심 과제는 데이터 양과 질의 격차가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AI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추천 생태계를 만들 때 비로소 제로 클릭이 편리함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터 격차와는 별개로 AI 시스템의 설계와 작동 방식 자체에서 발생하는 편향도 유의해야 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특정 패턴이나 데이터에 기반해 작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편향, 설계자의 의도, 알고리즘의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협업 필터링에서는 이용량이 적거나 신규 사용자, 소수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추천 품질이 낮아진다. AI는 더 많은 활동을 하는 사용자 중심으로 추천을 반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활동적인 사용자나 소수 집단은 점점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편향은 단순히 추천 품질 문제를 넘어 추천 상품 추천, 채용 시스템, 콘텐츠 노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알고리즘의 특정 성별, 지역, 연령대를 불리하게 평가할 경우 이는 곧 기회의 불균형과 디지털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성별과 인종에 따라 채용 AI가 편파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추천과 제안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제로 클릭 시대에는 단순히 누가 먼저 추천을 받느냐를 넘어 그 추천이 누구를 배제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된다. 기업과 정책 입안자는 공정성, 투명성, 포용성을 보장하는 AI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편향을 최소화하는 설계,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 다양한 집단을 고려한 학습 데이터 확보가 필수다. 제로 클릭은 편리함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결국 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선택의 구조를 설계하는 주체가 얼마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모두 더 풍요로운 선택지를 누릴 수도 아니면 좁아진 선택의 틀 안에 갇힐 수도 있을 것이다. 고객의 클릭수를 줄이는 것은 디지털 경제가 생긴 이래로 UX, UI 개발자들이 오랫동안 몰두해온 목표였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 어려운 숙제를 척척 해내고 있다. 제로 클릭은 많은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진행될 트렌드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비단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AI 시대의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야 하는 마케터라면 누구나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2026년 제로 클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술이 만든 선택 없는 선택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우리의 주도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레디코어,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에게 새로운 생존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기본적인 대비와 예행 연습을 통해 미래의 경험을 현재로 소환해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19가 무너뜨린 일상의 혼돈 속에서 젊은이들이 갓생과 루틴이라는 트렌드에 열광했다면 이제는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살아가는 레디코어가 등장한다.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의미다. 레디코어의 특징은 사전 계획, 인생 예행, 선제적 학습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자신의 일정과 예약을 철저히 관리하고 인생을 시각화하며 결혼과 출산, 육아와 노후 등 인생의 주요한 이벤트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커리어와 자신 축적을 위해 선제적으로 학습한다. 레디코어 트렌드는 사회적 불확실성 속에서 비롯됐지만 동시에 자기주도 학습 세대라는 코호트적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어린 시절부터 내재화된 선행 능력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인생 전체를 경영하는 데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레디코어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기업은 단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인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얘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 기생충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다. 현대 사회의 계급 격차를 우회적이면서도 신랄하게 그려낸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차지한 작품이자 뉴욕타임즈가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선정한 걸작. 그러한 작품의 명대사치고는 너무 단순하지 않는가? 수많은 대사 중에 왜 이리 짧은 대사가 그토록 널리 회자되는 걸까? 시대가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라 할 만큼 아버지에게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그런데도 계획을 세우는 아들은 얼마나 기특한가? 그렇다. 젊은 세대는 불확실성을 무계획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다 계획이 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에게는 새로운 생존 방식이 필요하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기본적인 대비와 예행 연습을 통해 미래의 경험을 현재로 소환해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것이다.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살아보려는 트렌드, 레디코어가 부상된다. 준비된 레디, 상태가 삶의 핵심인 코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뜻이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갓생이라는 트렌드에 열광했다. 코로나19가 무너뜨린 일상의 혼돈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미라클 모닝이나 매일 운동하기 같은 부지런한 루틴을 통해 하루하루를 뿌듯하게 채우려 노력했다. 바른생활 루틴이 트렌드 코리아 2022 바른생활 루틴 키워드 참조. 그것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건강한 분투였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청년 취업난과 경제 불황은 더욱 심화됐고 생산형 AI의 급속한 발전은 취업이 어려운 것을 넘어 기존 일자리마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만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